설계 패턴 관련된 첫 시간이니까 설계 패턴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처음 살펴보는 패턴인 전략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책 Head First 디자인 패턴 책에 있는 예제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자연적으로 유연하고 유지보수하기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보면은 이게 OOP를 썼다고 하는데 전혀 OOP 같지 않게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OOP 같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을 해서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은 코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코드의 설계는 약간의 어떤 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코드를 잘 짜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만 또 잘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코드 짜려 그러면 완성하기도 바쁘고 그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별로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도. 그래서 조금은 이 코딩하는 게 즐겁고 이 개선하는 게 즐거워야 이게 잘 되고 어쨌든 예술적인 요소가 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만들기 어렵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그런데 경험하는 개발자가 유사한 문제에 대해 이미 많은 코딩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 패턴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 기존의 개발자를 했던 경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자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패턴은 완전한 코드는 아니며 보통 코드의 골격, 형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객체지향 언어로 이렇게 된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약간 바뀌면은 그 적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패턴에 따라서는 다른 언어의 코드를 보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들 다를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로 설계 패턴을 제시한 이 Gang of Four가 그들의 그 최초 책에서 23개의 패턴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몇 개 정도 보나? 10개에서 15개 사이? 그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패턴들이 새롭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23개 패턴이 여전히 또 자주 쓰이고 있는 패턴들이고요. 이 중에 요즘은 안 쓰는 패턴들도 이제 생기기는 하지만 이 패턴들 말고 새로운 많이 쓰는 패턴들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계속 접하고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이 패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개발자들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언어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상위 팀장이 이러이런 패턴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개발자들끼리 토론하면서 이러이런 문제니까 우리는 이러이런 패턴을 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을 배울 때 이런 이제 이 패턴이 그 개발자들 사이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용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패턴을 내가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패턴의 이름과 그 패턴이 대략적인 것들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소통을 된다. 그래서 그 23개의 패턴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생성과 관련된 패턴들. 객체를 생성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상화해가지고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성,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들. 그 다음에는 객체가 나타내는 어떤 행위, 이 행위들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메소드, 서로 메소드 호출해서 어떤 일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한 방법인지를 이제 패턴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은 보통 상속 관계보다는 많은 패턴들이 포함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라는 것은 어떤 멤버가 객체의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의 멤버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애를 멤버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A 말고 이것을 B로 바꾸면 전체적인 그 원래 객체가 했던 행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A라는 애를 멤버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사한 타입인 A가 아닌 그 타입을 B 객체로 바꿈으로써 자신이 하는 행위들이 다르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전략 패턴도 그런 예인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가 그 멤버를 바꿈으로써 그 객체가 나타나는 행위를 우리가 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조 그리고 상속 같은 정적 구조는 코드를 바꾸지 않는 한 그 특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는 객체 간의 정적인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 클래스들을 모아서 더 큰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큰 구조를 형성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패턴들이 되겠고요. 패턴의 수준은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건지 여러 개 또는 전체 구조적으로 쓰는 건지에 따라서 저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주로 컴포넌트, 객체들과 객체들끼리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패턴들이.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있으면 이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런 패턴을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떤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 패턴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이 패턴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 이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단점에는 그 특정 언어와 관련된 이슈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그 패턴의 실제 해결책 어떻게 하는 건지가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패턴의 변형들도 있습니다. 변형들. A라는 형태로 하는 방법, 또 B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세부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패턴을 쓸 때 항상 같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을 알면 이 패턴 이름이 뭔지, 이 패턴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지, 언제 쓰는 건지, 장단점은 뭔지, 변형은 있는지, 또 어떤 패턴하고 자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확장이 좋아진다. 확장. 기능의 확장이 좀 유연하게 된다.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또 개발자들 간에 의사소통하기도 편해지는 거죠. 내 코드를 주면서 이 코드는
이런 문제를 이런 패턴으로 짠 거다. 그러면 더 왜 그런 식으로 짰는지 서로 의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좋은 해결책에 사용이 되는 것일 수 있죠.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 유사한 패턴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좀 잘못된 패턴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시 프로그래밍은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고요. 이해하기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패턴을 적용하는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생성과 관련된 건지 행위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구조와 관련된 건지는 구분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구분한 다음에 생성도 어떤 생성이 문제가 있는 건지 유사한 애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만 생성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을 써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좀 더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에 대한 설명은 여기로 맞고 첫 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그래서 이 책은 좀 예제들이 제 생각에는 좀 재미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오리 예제입니다. 오리. 그래서 우리가 이나 강의할 때 예제들을 좀 현실에 있는 예제와 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책도 그렇게 쓰다 보면 은행 예제를 든다든지 인사 관련된 걸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전혀 엉뚱한 걸 해도 그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면에서도 참 좋은 책 같아요. 그러니까 예제들을 굳이 이게 꼭 실제 응용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예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제로 실제 오리 같은 이런 거를 실제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더라도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됩니다. 자, 오리를 예제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여러 종류의 오리들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냥 청동오리, 오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동오리도 하고 빨간머리 오리도 하고 오리 종류가 뭐뭐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종류의 오리들을 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모든 오리는 꽥꽥거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오리는 수영할 줄 안다. 그렇지만 모습은 다 다르다. 청동오리 모습은 색깔이 좀 다르고 빨간머리 오리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즉 꽥꽥거리는 거와 수영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 모든 오리가 공통적으로 하니까 상위 클래스의 모델링하고 디스플레이 오리의 종류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디스플레이만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응용을 개발하다 보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이제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나는 거, 하늘을 나는 거, fly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fly라는 기능을 어떻게 추가할까? 이제부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든 오리는 나니까 그냥 오리라는 맨 위에 있는 얘는 추상 클래스, 얘의 객체는 생성 안 해요. 제가 한번 객체지향 재검토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계층도를 그렸을 때 자식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단말 노드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설계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성하는데 오리라는 건 생성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fly 기능을 추가하자. 그래서 추가했더니 매니저가 난 거예요. 매니저가. 여러분 번역 써보는데 원문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사와 미팅을 하는데 화면에 고무오리들이 날아다니고 있더라. 이거 어떡하냐. 고무오리가 날아다닌다. 고무오리는 못 날아야 되죠. 근데 플라이를 여기다 추가했더니 고객사한테 데모하는데 새로운 나는 기능 추가했다고 데모하고 있는데 일반 오리도 나는 거야 멋있는데 일반 오리들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장난감 고무오리도 날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망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라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할까? 여기에 보니까 장난감 고무오리를 추가하면서 장난감 고무오리를 안 해. 일반적으로 오리들은 꽥꽥 하는데 얘는 꽥꽥 안 하고 삑삑 거린대요. 그래서 그거는 재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속받는데 바꿔주면 되죠. 디스플레이는 늘 다 달라야 될 거고 플라이는 그럼 플라이는 어떻게 할까? 플라이는 똑같이 얘랑 비슷하게 플라이 어떻게 나는 사람도 있고 날지 못하는 오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플라이를 이렇게 장난감 고무오리에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플라이 기능을 다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또 책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을 텐데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플라이 비헤이비어를 상속을 통해서 모델링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래서 6개 중에 답이 4개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코드 중복이 생길 수가 있죠. 날지 못하는 애들, 또 나는 애들도 좀 특이하게 날면 근데 똑같이 난다. 그러면 공통적인 건 아니니까 코드들을 중복해서 밑에 여기다가 다 구현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Runtime behavior changes are difficult.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 시간에 어떤 행위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오리가 다쳐서 당분간 못 날아야 돼. 뭐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못해요. How to gain knowledge of all dog behavior. 모든 오리의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근데 사전에 모르면 설계할 수 있을까요? 설계하기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Changes can unintentionally affect other dogs. 요런 경우도 있죠. 상속을 해놓으면 내가 받고 싶지 않든 재정의 안 해놓으면 그냥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unintentionally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이 오버라이딩 시키는 것을 까먹고 내버려뒀다가는 아까처럼 장난감 고무오리가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바 언어니까 자바 언어에서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플라이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둬서 플라이어블 인터페이스를 둬가지고 나는 애들은 플라이어블을 상속받게 구현하게끔 해가지고 만들고 깨깨거리는 애도 깨깨거리면 퀘커볼을 하게 하고 나무 오리는 깨깨 못 거리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구현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내가 깨깨 필요한 데서는 요걸 쓰고 내가 날아야 되는 애들을 프로그램 할 때는 요 인터페이스를 쓰면 날지 못한 애가 날 이유는 없죠. 깨깨 못 거린 애가 깨깨 거릴 이유도 없어요.
요 리모컨을 쓴다는 거예요. 요 타입을 프로그램할 때. 날아야 되는 곳에서는 플라이어블 한 애들만 날리는 거고, 꽥꽥거려야 되는 애들은 꽥꽥 요 퀵커블로 모델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dumbest idea라고 했죠. 코드는 인터페이스라는 건 코드 공유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총동원이나 빨리거리나 똑같이 하면은 또 코딩이 중복이 되죠. 상속을 안 쓰고 저렇게 되면. 그래서 중복된다. 물론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저게 해결책이 아니죠. 그렇죠? 자바 8부터 제공이 되는 인터페이스에서의 구현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페이스에서는 객체의 상태를 접근 못해요. 객체의 상태를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통된 코드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상태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 어떤 오리의 상태들을 참고해서 어떤 구현해야 되면 인터페이스에서는 코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정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객체 지향에서 저것이 필요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자바 8에서 이런 어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자바에서 그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책에서 여러 가지 설계 패턴 외에 설계 원리들을 제시하는데 이 원리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응용해서 vary하는 것, 즉 행동들이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대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 중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이 기능은 한 가지만 만들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이 vary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연하게 작성할 건지 유연하게 코딩할 건지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그 유연한 코딩을 만들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패턴들을 배워서 거기에 맞는 패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앞에 예제에서 vary한 부분이 뭐예요? vary한 부분. 그치? 나는 부분하고 소리. 어떤 건 꽥꽥, 어떤 건 삑삑. 또 어떤 애들은 날고 어떤 애들은 못 날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모델링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상속은 유연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상속은 고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정된 게 싫으면 재정의해서 덮어씌워야 되는데 그때 코드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리 클래스부터 vary한 부분, 매번 바뀌는 부분은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거기다 넣어놓지 말고 떼내는 거예요. 오리에다가 모델링 하지 말고 떼낸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에 봤더니 이 기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해야 돼. 그럼 그 기능은 그 클래스에 만들지 말고 떼어내서 다른 클래스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떼어내서 분리한 다음에는 얘랑은 어떻게 연결관계를 맺느냐? 별도 클래스 만든 다음에 해석 관계로 묶어주면 된다. 물론 옛날에 OOP를 배운 사람들 중에 함수 하나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적절한 클래스라 그랬습니까? 아마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적절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부터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메소드만 딸랑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유연한 거를 쫓을 때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program to an interface, not an implementation. 구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지 말고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가지고 프로그램 하라는 거예요. 응?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갖고 하지 말고 그 위에 펫 갖고 하라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플라이어볼이면 플라이볼 가지고 해야지 얘네들 갖고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고 fly with wings, 날개로 나는 프로그램 하나 짜고, fly no way, fly 못 나는 애로 짜고, 얘네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더 떠들고 쉬었다가 실제 코딩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디자인 프린시플 2라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객체를 만들 때 강아지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상위로 받는 게 좋고요. 코딩을 할 때 new, the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생성하는 것 자체도 추상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get animal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코드는 이 부분은 잘 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드 자체는. get animal이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그 애완동물을 뭔가 바꿔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코드는 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그 구체화된 얘네들 갖고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상속을 했고 인터페이스를 썼으니까 상위 그 타입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짜면 짤수록 그만큼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 패턴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행위를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할 수 있으면 각각을 별도 클래스로 만들고 얘들을 묶어줘요. 인터페이스로. 아니면 C++이나 이런 데서는 클래스로 묶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얘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멤버로 얘를 갖고 있다가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날면 안 돼. 더 이상. 그러면 멤버 타입을 얘에서 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수정 없이 내가 동적으로 그 객체가 보이는 행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걔가 유지하고 있는 멤버를 바꿈으로써. 얘가 원래 유지했던 건 fly with wings, 날개로 나는 건데 얘가 다쳐가지고 당분간 날개를 못 나면 그때 날개로 나는 것 대신에 fly the way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다시 날 수 있으면 fly wings로 바꿔주면 다시 또 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고 새 행위를 추가하기 쉽고요.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객체 지향에서는 조건문들이 많이 사라진다. 그 조건문이 많이 사라지게 하려면 다양성이라는 폴리모피즘이라는 걸 많이 활용해야 되겠고 상속이나 구현. 그래서 아까처럼 요 형태대로 요 프린시플 잘 따라서 하면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총동오리는 fly behavior는 날개로 나는 거고 quick behavior는 꽥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erform quick 꽥꽥은 이렇게 요거에 꽥 요거에 fly 하면은 나는 거나 또는 못 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개로 날다가 이제 로켓으로 날고 싶으면 얘 하나 만들어서 바꿔줍니다. 로켓으로 나는 걸로. 바꿔주면 로켓으로 날개 날다가도 로켓으로 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이클립스를 띄운다.